반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공동상임 대표로 맡고 있는 김용국 의원입니다. 그 왼쪽에는 우리 민중당 공동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환 상임대표입니다. 오른쪽에는 그 전국 건설로도 사무처장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된 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고 휴일 노동수당 을 현행 그 통상임금의 2배에서 1.5배로 삭감한다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노동단위와 또 노동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이라도 당장 어쨌든 합의를 시도를 중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기다리는 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노동자들의 건설 노동자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현재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광고판에 지금 올라간 지도 이 추운 날씨에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오늘 건설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건설노조 사무처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기자들문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산업여건이라고 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가 그동안 몇십 년에 거쳐서 어떤 천대받고 이 사회로부터 많은 무시를 좀 당해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의 2교 광고탑에 17일차 우리 건설 노동자 두 분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과거 우리 덤프 기사들이 건설회사의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1인 사업자로 내몰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굴레를 씌워서 지금 모든 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건설 일용 노동자들도 상당히 어쨌든 취약계층으로서 사업지에 놓여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국회에 법과 제도로서 어쨌든 해결해 줄 것을 좀 촉구하고 있고 그 기간이 벌써 1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해 국회가 폐기됨으로 인해서 저희 법안들은 또한 같이 폐기되고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2017년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은 지금 건설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 노동자들은 국회 건설 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그리고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동기본권을 어쨌든 부여해 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지만은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파행을 겪고 있고 저희들은 또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또한 저희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나 하는 우려성에 저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민중당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또한 거기에 부응해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건설 근로자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고 정말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1인 사업자들도 어쨌든 사각지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쨌든 사회보장적인 장치로서 건설 근로자법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만이 아마 광고탑에 올라가 계시는 동지들도 어쨌든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혁을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을 즉각 개정하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인 행정해석은 대표적인 노동적폐이다. 2003년 주 5일제를 도입한 법 개정의 취지는 주 6일, 주 44시간의 노동을 주 5일,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연장노동 12시간과 휴일노동 16시간을 포함하여 주 최대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궤변을 행정해석으로 내놓고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노동시간 단축을 입법하고 또 난 뒤에도 여전히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회귀하여 노동시간 단축이란 2003년의 주 5일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노동부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행정해석 회기를 정부가 미루는 사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로 주 50시간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휴일노동에 대해 중복 할증 50%를 삭감하는 개혁안도 함께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미 도입된 주 5일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으라는 말로 명백한 근로기준법의 개혁 시도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집배원, 방송 종사자 등 과로사를 추구한 노동자의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일부 유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길게 일해도 괜찮은 노동자가 따로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할 역할은 2003년에 개정되었지만 왜곡된 행정해석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주 5일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오래 일하는 노동시간 특례 제도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노동시간 단축 입법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눈과 비가 몰아치는 겨울날 국회 앞 강구탑에서 고공농성을 보름 넘게 벌이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급한 건설근로기준법 개정을 미루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극한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법인 퇴직공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후 지난 18년간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10년째 하루 4,000원을 제자리인 퇴직공제 부금을 현실화하여 건설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면서 십수년간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이용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을 옹호하는 데만 적극적인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그 위원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개혁을 중단하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라. 건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법을 즉각 개정하라.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혁 중단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건설 근로자들이 연간 1년에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신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또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기자님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